자, 2025년도 2회 전기 기능사 중에서 전기 이론 문제풀이가 되겠어요. 전기 이론이 아마 전기 기능사 시험 과목 중 제일 어려운 그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 이론이 어려우면 한 50점만 목표로 공부를 하셔도 뭐 다른 과목에서 복구가 되니까 뭐 그렇게 공부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2회 시험 문제는 16번 하나만 빼면요 나머지 19개는 그냥 저희가 강의해준 전부 다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수로 합격하시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보면 콘덴사 C페럿에 전압 V볼트 인가하여 콘덴사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W줄이다. 전압은 어떻게 되냐? 우리 에너지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R의 에너지, L의 에너지. 제가 에너지는 항상 같이 설명드렸었죠. R의 에너지가 뭐죠? L의 에너지가 뭐죠? 2분의 1. C의 에너지가 뭐죠? 2분의 1.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C의 에너지 나온 거 아니야. 근데 뭘 물어봤어? 전압 V 물어봤잖아요. 그럼 자, C의 에너지가 2분의 1 CV 제곱했어. 에너지가. 뭐 물어봤어? 전압 물어봤으니까 우리 V 제곱은 이항할 때 나눠준 건 곱해주죠. 곱해준 건 나눠주죠. 근데 뭐야? 전압 물어봤으니까 루트 씌워야 되겠죠. 그래서 C분의 2W 답이 3번 되겠어요. 2번 보시면요. 내부 저항이 0.5ohm이고요. 전압이 1.5V 기전력 전기 5개를 직렬 연결하고 양단에 외부 저항 2.5ohm을 연결했다면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전지라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전지 나왔다. 전지 안에는 항상 내부 저항이 직렬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랜턴을 랜턴. 여기에 꼬마 전구를 연결하는 거. 이거 전지의 등가율의 부하 저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꼬마 전구를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전지 5개를 직렬 연결했다는 거 아니야? 이걸 5개가 직렬 연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흐르는 전류가 뭐야? 전류는 스몰 r하고 라지 r이 직렬이니까. 근데 이게 전지 몇 개가 직렬이라고? 5개가 직렬이니까 내부 저항은 직렬 연결하면 다 더하잖아요. 5개 더하니까 뭐 되는 거야? 5R 되잖아. 기전력을 직렬 더하니까 뭐야? 2 더하기 2 더하기 5개 더하니까 5이 되잖아. 그러니까 뭘 집어넣는 거예요? 5개 직렬. 요렇게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내부 저항 0.5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저항 얼마를 다른 거야? 2.5를 다른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기전력이 얼마야? 1.5로 된 거죠. 2.5 되고 5 되잖아. 5. 그렇죠? 기전력이 1.5, 이게 7.5. 그래서 5분의 7.5 하니까 1.5A. 이거 되겠네. 그렇죠? 이것도 설명드렸던 내용이야. 그러면 3번 봅시다. 3번도 반지름이 R인 환상 솔레노드의 건수 N회를 감고 전류 I를 넣으면 자장의 세기는 몇 암페어톤 per 메타인가? 이것도 뭐야? 자장의 세기 단위가 뭐예요? 암페어톤 per 메타 아니야. 암페어는 뭐의 단위야? 전류의 단위잖아. 톤은 뭐야? 건수의 단위잖아. 이건 길이의 단위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보고 공식을 기억해달라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환상 솔레노드가 뭐냐? 환상 솔레노드가 이런 보비노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감아놓은 거 아니야? 건수 감아놓고 지금 반지름이 얼마라는 반지름이 R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길이를 뭐야? 반지름을 표현하면 원둘레 길이가 얼마 되는 거예요? 또 여러 번 설명했고 문제도 여러 문제 풀었어요.
자, 자개의 세기 또는 자장의 세기단위 암페아톤 포메타인데 NI를 기르라는 거야. 길이가 반지름 나왔으니까 2πr분의 NI. 답이 4번 되겠죠. 4번 보시면 저항 R1, R2, R3 세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저항 어떻게 되냐, 합성저항. 자, 우리 두 개 병렬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병렬일 때 합성저항 구하는 거 R1분의 1 플러스 R2는 이거 되잖아요. 이걸 환산하면 분모분대 R1, R2 곱하면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주라. 그런 설명드렸었고요. 세 개 병렬일 때 뭐가 되겠어요? 분모 분자에 전부 다 R1, R2, R3 곱하면 요거 분자가 먼저 여기다 곱하면 뭐가 되죠? R2, R3 되겠지. 여기다 곱하면 R1, R3 되겠죠. 요거 곱하면 결국 R1, R2, R2, R3, R3, R1 되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건 많이 기억하잖아. 두 개 병렬일 땐 R1 곱하기 R2 있지만 세 개 병렬일 땐 분자가 R1 곱하기 R2 곱하기 R3 이렇게 된 걸 답을 찾아라. 분모는 돌려가면서 곱하면 된다. 그런 설명 줬었죠. 그래서 분자 R1, R2 셋 곱한 거 둘이고요. 분모는 돌려가면서 곱한 거 답이 2번 되겠죠. 이렇게 공식을 외워달라. 두 개 병렬일 땐 R1, R2 곱하고 세 개 병렬일 땐 R1, R2, R3가 분자 있는 걸 찾아달라. 분모는 돌려가면서 곱하고 이렇게 찾아달라. 공식을 딸딸딸 외우지 않아도 답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5번 봅시다. 자체 인덕턴스,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 또는 자체 인덕턴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상호 인덕턴스 M인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직렬 연결할 경우, 그럼 직렬인데 자 L1과 L2가 직렬이고요. 코일은 우리가 유도 결합되는 성질이 있잖아. 여기 뭐가 있어? 상호 인덕턴스 M이 있잖아. 이게 직렬인데 같은 직렬 연결하고 같은 방향이다.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감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합성 인덕턴스, 우리 저항과 비교해서 해야 되지. 저항 직렬일 때 뭐요? R1 플러스 R2 했잖아요. 인덕턴스도 두 개 직렬일 때 뭐야? L1 플러스 L2 했고요. 여기 M 있고 M 있잖아. M 더하기 M이 2M 되잖아요. 근데 부호가 문제인데 지금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감아놓으면 플러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감아놓으면 점을 하나 앞에 찍고 뒤에 찍으면 뭐야? 마이너스 해달라 했잖아. 근데 여기는 뭐야? 같은 방향이니까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다. 그렇게 되겠죠. 답이 2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죠.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힘을 필요하게 되는데 그 힘을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 전류가 뭐죠? 제가 그런 설명 드렸었죠. 이거를 전압이 있어야 전류 그런 거 같잖아요. 이 전압을 기전력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이 기전력이 필요해요. 기전력. 그다음에 같이 비교해야 되는 게 있었죠. 우리가 전기 흐름에서 전류는 자기 흐름은 자속이잖아. Rn분의 F 됐었죠. 이걸 전류가 전기 흐름에서 전류고 자기 흐름 자속이고요. 기전력이고 기자력이고 계속 자속에 흐르가는 원동력이 뭐야? 기자력. 전류는 기전력 같이 비교해서 해드렸었어요. 그것도 이미 해드린 문제고요. 저항 3옴과 2옴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다. 이때 합성 컨덕터스. 저항이 직렬이면 R1과
R2가 직렬이면 우리 합성정은 뭐예요? R1 플러스 R2니까 지금 R1이 뭐야? 3 플러스 2니까 뭐예요? 5죠. 5. 저항을 물어봤으면 뭐 옴이죠. 근데 뭘 물어봤어? 컨덕턴스 물어봤잖아요. 컨덕턴스 저항과 어떤 관계 있어요? 역수관계 있으니까 요거 5분의 1에서 0.2 모가 되겠네. 0.2 모가. 뭐 이것도 단순한 문제가 되겠어요? 7번 보시면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놓으면 기계적인 힘이 작용하는데 이 전자력을 응용한 대표적인 것은 뭐냐? 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었죠.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전동기의 발전기예요. 우리 전동기. 제가 전동기 설명하면서 선풍기를 기억하라. 선풍기는 뭐야? 우리가 전기를 주면 회전하잖아. 그래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거.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왼손 법칙이 뭐야? FBI. 이건 방향 얘기하는 거죠. F 힘, B 자계, 전류 방향. 근데 힘은 뭐냐? 힘 F는 I 다 곱에 비례한다. 전류에 비례하고 자석 밀도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고 사인 세타에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설명되었고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하고 오른손 법칙 같이 설명하겠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 뭐야? 발전기죠. 우리 발전기는 수력발전 머릿속에 기억해달라. 수력발전은 뭐야? 물이 높은 곳에서 물이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 물이 떨어지면서 발전기를 회전하잖아요. 그럼 회전하면 기계적인 에너지잖아. 기계적인 회전하면 뭐가 생겨? 전기가 생기잖아요. 왼손 법칙은 전기를 주면 선풍기가 회전하잖아.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오른손 법칙은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기전력은 뭐냐? 움직이는 회전하면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때 기전력 E는 뭐냐? 기전력 E는 I 대신에 V만 써달라 그런 설명을 해서 VBL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왼손 법칙. 여기는 뭐야? 도선에 전류가 놓으면 기계의 힘이 작용하는데 기계의 힘이 작용하는 데가 뭐예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전동기 되겠죠. 자, 9번이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B 웨버/m 제곱 평등 자계중의 길이가 Lm의 도선을 자장가 방향으로 직각으로 놓고 이 도체에 Iam페어 전류 그릴 때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이게 왼손 법칙이죠. 그죠? IBL 사인 세타인데 IBL 이거 직각이니까 사인 90도잖아. IBL 사인 90도 사인 90도 1이고요. 결국 IBL 되겠죠. IBL. 그래서 IBL 답은 1번 되게 둘 다 8번 9번이 왼손 법칙이에요. 8번 9번 오른손 법칙은 뭐예요? 우리가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오른손 법칙은 전류 대신에 속도 주어지면 기전력 구하는 식이다. 뭐 같이 기억해달라 그런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R이 4고요. XL이 유도성 리액턴스 8이고요. XC가 용량성 리액턴스 5가 직렬로 연결된 전류에 100V 교류 전압을 갈 때 흐르는 전류. 제가 공식을 한두 번 쓴 거 아니에요. 우리 전류가 뭐죠? 오음의 법칙 R분의 V인데 우리 오음의 법칙을 확장하다는 얘기를 숱하게 했죠. 저항 대신에 뭘 쓰라고. 전류가라. 전압을 임피던스 나눠준 거죠. 모든 전류가라. 전압을 임피던스 나눠준 거예요. 그럼 임피던스가 지금 RLC 직렬이니까 임피던스를 어떻게 쓸 수 있어? RLC 직렬일 때 R 플러스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RLC 직렬인데 R이 4 플러스 오메가 1이 유도성 리액턴스 8이고요. 오메가 C는 용량성 리도 5고요. 그럼 뭐야 이거?
그럼 전압이 얼마? 전압이 100볼트. 근데 보시다시피 5.9, 5.5, 20, 20 이건 뭐 크기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크기를 구할 때 3, 4 뭐 했었어? 그냥 우리는 3, 4 그냥 5를 썼었죠. 그래서 5분의 100. 그럼 뭐야 이거? 전류는 20A 됐죠. 그러면 이게 뭐죠? 오메가 L이 8이고 오메가 C분의 5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크잖아. 오메가 L 큰 거를 오메가 L은 유도성 리액턴스, 오메가 C분의 1 크면 용량성 리액턴스인데 지금 유도성 리액턴스 크니까 뭐야? 8 오메가 L 크니까 이걸 유도성이다. 그래서 이거 20A 유도성 답이 뭐 4번 뭐 되겠죠. 자, 11번 보시면 11번 줄의 법칙에서 발열량 계산식을 옳게 표현되는 것은 이것도 제가 항상 계속 세 개를 같이 설명했어. 자, 전력은 뭐야? VI I 제곱 R R분의 V 제곱 전력이고요. 그러면 전력량 에너지 전력량 또는 전기 에너지. 전력량이 뭐 전력량은 전력에다 시간 곱한 거죠. 그래서 P 대신에 VIT 또는 I제곱 RT 또는 R분의 V제곱 T 이 전력량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열량 나왔다 그러면 뭐 0.24 W 0.24 무조건 여기까지 쓰려고 했잖아요. 0.24 W 0.24 PT까지 그러면 P 대신에 뭐예요? 이처럼 VI 쓸 거냐 I제곱 R 쓸 거냐 R분의 V제곱 쓸 거냐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0.24 VIT 0.24 I제곱 RT 0.24 R분의 칼로리. 자, 여기 열량을 물어봤으니까 0.24W 0.PT가 쏘는데 P 대신에 뭘 써야 되냐? 여기 뭐가 나왔어요? 전류가. 문제가 전류하고 저항 나왔으니까 뭐 어떤 국수라는 거야? P 대신에 뭐야? I제곱 R라는 거죠. I제곱 R라는 거죠. 그래서 0.24 I제곱 RT 뭐 답 2번 되겠지. 그다음에 12번 보시면 50배 감은 코일과 쇠결은 자속이 0.5세크 시간 얘기하는 거죠. 0.1 웨버 저 자속의 변화량 얘기하는 거죠. 기전력 크기. 우리 기전력이 마이너스 L DT분의 DI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LI가 뭐랑 같다고 썼죠? N파이랑 같다고 썼죠? LI 대신에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건 뭐야? 인덕턴스랑 전류 변화량 나올 때고 이건 뭐야? 권수랑 자속의 변화량 나올 때 쓰는 거죠. 이게 뭐야? 자속이 0.2 자속이 변했잖아. 그럼 어떤 공式쓰라는 거야? 이 공식 쓰라는 거죠. 그리고 5V, 10V, 12V, 15V 이건 뭐요? 크기만 구하라는 거지. 크기만. 여기서 크기만 구하라는 크기만. 절대값 크기만 구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건수가 50회. 시간의 변화량 0.5세크 동안에 자속이 뭐야? 0.1 웨버 변한 거죠. 그래서 10V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보세요. 13번 보시면 삼상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바꾸면 소비 전력은 몇 배수가 되는 거야? 이것도 델타 결선을 Y로 바꿀 때 임피던스가 3분의 1배. 그 다음에 선전율 3분의 1배. 그 다음에 소비전력 3분의 1배고요. 반대로 Y결선에서
델타 결수를 바꿀 때 임피던스 3배, 선전류 3배, 소비전력 제가 항상 세트로 써드렸었죠. 이건 뭐야? 델타를 Y로 바꾸는데 소비전력 얼마요? 3분의 1배. 뭐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13번 보니까 정연파 교류의 주기가 0.2ms일 때 주파수 얼마냐? 주파수하고 주기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주파수랑 주기는 역수관계 있었잖아요. 역수관계 있었잖아. 그럼 주기가 20mm니까 20 곱하기 mm가 뭐요? 10에 이거 하니까 50Hz가 되겠네. 단순한 문제예요. 그러면 15번 보면 전기 분해를 통하여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 및 화학당량의 어떤 관계인가요? 이거 패러데이 법칙인데 패러데이 법칙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KQ죠. K가 전기화학당량이고 Q가 전기량이잖아요. 근데 전기량 어떻게 볼 수 있어? 전류가 나오면. 그래서 다 겁이래 다. 전기화학당량의 비례하고 전류의 비례하고 시간의 비례하고 또 전기화학당량의 비례하고 전기량의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량과 전기화학당량의 비례한다. 답이 그래서 1번 됐어요. 자, 16번은 뭐 우리가 풀기는 무리할 거예요. 근데 원칙은 다 설명했어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무리하지 마세요. RL 병렬의 이상각 세타는 뭐냐? RL 직렬 볼까? RL 직렬. RL 직렬. R하고 L이 직렬 연결했을 때 우리 직렬할 땐 임피던스 가지고 회로를 해석했잖아요. Z1 플러스 Z2 하면 Z1이 R이고 Z2가 J 오메가 L인데 이게 직각좌표계잖아요. 그럼 극좌표로 칠 때 어떻게 했어? 뭘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뭐라고? 실수제곱, 허수제곱. 이상각이 뭐요? 아크 탄젠트, 실수분지, 허수. 이건 RL 직렬이고 RC 직렬이 뭐가 바뀌어? RC 직렬이면 여기 뭘로 바뀌죠? 마이너스 J 오메가 C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루트 실수가 뭐야? R제곱 플러스 허수제곱. 이상각이 아크 탄젠트 뭐요? 실수분의 허수인데 요 마이너스가 여기 온 거나 같다. 그런 설명 드렸었죠. 이게 RL 직렬해는 거야. RC 직렬해는 거야. 두 번째로 RC 병렬 볼까? 여기 RC 병렬이니까 우리 직렬할 때는 임피던스 가지고 회를 해석하지만 병렬할 때는 어드미턴스 가지고 회를 해석하잖아요. Y1 플러스 Y2 하면 Y1이 뭐야? R분의 1. Y2가 J 오메가 C인데 이것도 극좌표로 치려면 똑같죠. 노트 뭐라고? 실수제곱. 그 다음에 호수의 제곱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호수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죠? 계산한 것이 아크 탄젠트 이거 R분의 1이 분자로 가면 L 1분의 R 곱하는 거니까 여기에 아크 탄젠트 R 오메가 C가 되는데 뭐 이건 풀어달라 그런 욕심이 없어요. 답이 2번이야. 제가 이 원칙을 설명했죠. 루트 실수제곱 플러스 허수제곱 위상각 아크 탄젠트 실수분지 허수 기억하면 직렬이든 병렬이든 다 직각좌표를 극좌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건 뭐 기사시험 가서 필요한 거예요. 자, 17번 봅시다. 가우스 정리를 구할 수 있는 거. 가우스 정리가 완전 기사시험감 나오는 건데 이건 뭐 우리 교재에 나왔으니까.
뭐 구할 때 쓰는 거냐? 전개이식 구할 때 쓰는 거야. 전개이식. 이건 전개 또는 전장의 식 구할 때 쓰는 거죠. 이거 우리 교재에서 문제는 풀었어요. 자, 건수가 50. 코일에 5A 전류 흘렸을 때 10웨버의 자속이 세개였다. 이때 코일 L값 얼마니? 아까 앞에 썼지만 LI가 뭐랑 같죠? N파이랑 같죠? L값 물어본 거 L값은 뭐야? I분의 N파이 돼서 건수가 50이고요. 자속이 10. 그러면 전류가 5 되나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LI 이퀄 LI 이퀄 N파이에서 자, L은 I분의 N파이야. 5분의 건수가 50. 10. 그래서 100대 100. 요건 좀, 제가 문제는 이걸 좀 교정시켜 놓을게요. 이거를 좀 복원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점검을 할게요. 자속이 이걸 바꿔줘야 돼. 자속이 여기 10에 마이너스가 빠진대. 자, 이걸 바꿔주세요. 10에 마이너스 3승. 이걸 바꿔주세요. 자속 대신에, 자, 다시 한번 쓸게요. 그러면 L은 I분의 N파인데, I가 얼마냐, I가 5고요. 건수가 50이고요. 자속 파이가 10에 마이너스 3승. 이걸 바꿔주세요. 마이너스 3승 주세요. 10에, 그럼 요거 10 곱하기. 이게 뭐죠? 12 되는데요. 자, 이건 파이로 일단 좀 바꿔놓을게요. 자, 19번 보세요. 면적이 20제곱미터고요. 투절 200인 철심에서 자속이 100웨버일 때 자속 밀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속 밀도 공식도 2개 알려드렸어. 자속 밀도가 뭐야, 자속 밀도가? 또 자속 밀도가 뭐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인구 밀도는 뭐야? 인구를 면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자속 밀도는 자속을 뭐야? 면적으로 하는 거죠. 이건 뭐야? 자개인색이 나올 때 쓰라는 거죠. 이건 자속 나올 때 쓰라는 거 아니야? 자속하고 면적 나올 때. 이게 뭐가 나왔어? 자속하고 면적이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자속이 얼마냐? 자속이 100. 20 나오면 저지고요. 5 나오네, 5. 자, 이건 이런 의도야, 이런 의도. 이런 의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20번 봅시다. 콘덴사 C1, C2를 직렬로 연결하고 양단에 전압 V볼트를 걸었다면 C1에 걸잡을 얼마냐? 저항 직렬일 때, 우리 저항 직렬일 때 어떤 얘기를 썼냐? 직렬일 때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 뭐야? 전류 일정. 뭐야? 전압 분배. 이런 설명드렸었죠. 전체 전압은 저항 R1과 R2에 분배된다고. 그래서 전체 전압은 저항 R1과 R2에 분배되죠. 그래서 V1이 뭐야? V1이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뭐야? 저항은 작게 왔었죠. V1이 R1에 걸쳐 V1 작게 왔잖아. V2는 뭐예요?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작게 건 뭐야? R2 왔어. 근데 콘덴사는 저항과 항상 반대니까 요거 C1과 C2가 직렬이야. 전체 전압이 V요. 이것도 전압이 분배되잖아요.
전체 전압이 C1과 C2에 분배되잖아. V1이 뭐야, V1. 전체 전압이 C1과 C2에 분배되는데 저항은 차이게 왔지만 콘덴사는 남에게 왔지. C2가 왔지. 그래서 C1 플러스 C2는 남의 거 C1이 왔죠. V1이니까 뭐야? C2가 왔잖아. 그래서 답이 2번이야. 답이 2번. 답이 2번. 자, 답이 2번이야. 2번. C1의 V2. 답이 2번 되겠어요. 이걸 바꿔주세요. 답이 2번. 자, 됐어요. 20문제 풀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6번 하나 풀면 나머지 19문제 정도는 그냥 정규적인 정상적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2025년 2회 전기기능사 전기 2로는 좀 난이도가 보통보단 좀 낮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요. 실기 때 뵀으면 좋겠어요. 2025년 2회 전기기능사 문제풀이 생방송을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게 이제 1회가 아니라 이제 2회인데 2025년 제2회 이제 기능사 CBT 보건 문제 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재에 수록된 그 문제만 잘 보셔도 뭔가를 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유형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에 충실하시면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거 바로 한번 가보게요. 자, 문제 1번 보시면요. 유도전동기에 보시면 동기 속도가 1200rpm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전자의 그 회전수가 176이래요. 이때 슬립을 물어봤는데 기본 문제죠. 우리가 말하는 슬립 S는 NS분의 NS-5로 N으로 표시하는 거죠. 문제 조건에서는요. 백분율의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지 않으면 되죠. 지금 동기 속도가 얼마였냐면 1200이 되고요. 1200에 회전자 속도가 얼마다? 1176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두드리면 여러분들 0.02 정도 나오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요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재에 수록된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슬립 문제는 공식 문제, 계산 문제 많이 출제되니까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직류전동기에 보시면 2번에 보면 속도 제어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극 제어, 그 다음에 전압 제어, 계자 제어, 저항 제어 이제 이런 게 있는 건데 우리가 직류전동기의 속도 n이라는 것은요. 기계적인 상수 k에 자속 파이에 그 다음에 v-ia보다 ra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가 뭘 갖고 제어한다고 해서 요 v를 갖고 제어한다고 해서 요놈을 우리는 첫 번째 무슨 제어다? 전압 제어법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요. 이 전압을 가변해 갖고 이제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놈 파이죠. 그래서 요걸 우리는 무슨 제어? 계자 제어법이다. 또 하나가 이렇게 저항을 갖고 제어한다고 해서 요게 무슨 제어다? 저항 제어라는 게 있고요. 이때 우리는 공극 제어법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으로 볼 수 있어요. 요거.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여기서 좀 더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전압 제어법에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근어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들이 직류전동기의 전압 제어로서 속도 제어법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계자 제어는 정출력 제어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1번이죠. 이런 문제도 틀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택지락계전기의 용도인데요. 여러 번 이제 출제가 됐죠. 우리 선택지락계전기 무슨 계전기다? 선택지락계전기. 요거를 우리가 약호로 SGR이라고 그래요. 셀렉티브 그라운드 릴레이로서 이것은 이 최소 2회선이에요. 또는 다회선의 2회선 또는 다회선의 접지고장이요. 여러분들 접지라는 것 자체가 전선이 땅이랑 연결된 거죠. 접지에 고장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얘는 무슨 고장이다? 지락고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또는 다회선의 지락시 이제 지락된 회선을요 선택 차단할 수 있어요. 이 또는 다회선의 지락시 그 고장 회선을 어떻게 한다? 선택해서 차단할 수 있죠. 지금 다라는 이 또는 다회선이라는 말은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틀리시면 안 되고요. 자, 지워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잡으셔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다음 중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건데요. 이것도 꽤나 빈출이죠. 거기 보면 우리가 요 놈이죠. 요 놈. SCS. 요거는 항상 문제가 출제될 때 요 놈은 뭐다? 단방향 4단자 소자죠. 네. 그래서 SCS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거든요. 다음 중 4단자 소자인 것은 SCS, 3단자 소자가 아닌 것은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말하는 GTO는 단방향 3단자예요. GTO는 단방향 3단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건 우리가 양방향 3단자죠. 그 다음에 SCR 역시 단방향 3단자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자 소자가 아닌 걸로 이 SCS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워볼게요. 틀리시면 안 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틀리시면 안 된다. 자, 넘어가자. 네, 자 5번 보겠습니다.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가 되면서요. 변압기에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급격한 유류의 흐름이라든지 가스의 이동이 생기면 우리가 이를 검출해서 보호하는 계정기 바로 보다 부호홀지 계정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호홀지 계정기는 부호 다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부호홀지 계정기는 이 주변압기와 기억해야죠. 주변압기와 누구? 콘서베이터 어디에? 사이에 설치되는 계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변압기가 있으면요. 우리는 이 주변압기 위에 보조 기름통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뭐예요? 기름이 차져 있는 요 보조 기름통을 올려놓죠. 유입변압기죠. 변압기에 유입변압기는 뭐가 차 있어요? 기름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랑 요 놈 사이를 연결하는 요 호수 여기에 설치하는 계전기가 바로 보다 부호홀지 계전기입니다. 이 부호홀지 계전기는 두 가지를 봐요. 여러분들 내부에 열이 상승하면 이 안에 있는 기름이 끓어오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가스가 발생해요. 이게 권선이 열화되냐, 절연유가 열화되냐, 철심이 열화되냐 발생하는 가스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가스를 검출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기름이 한꺼번에 뭐예요? 많은 기름이 이제 호스를 통해서 이제 주변압기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검출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은 기름이 한꺼번에 이제 이 변압기 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부호홀지 계전기는 변압기에 무슨 고장? 이 내부 고장을 뭐한다?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잘 물어보죠.
개인적으로 이제 교복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요. 저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월주 계정기는 주변악기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하는 계정기다. 그 다음에 변압기 내부 고장을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출에 있는 문제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브러쉬인데요. 우리가 양호한 정류를 얻을 때 우리가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뭘 사용하냐면 보극이라는 걸 쓰고요. 두 번째가 누굴 쓴다? 탄소 브러쉬라는 걸 씁니다. 아까 물어보니까 잘 정리하자 이거죠. 보극은 보조극의 줄임말로서 얘는 전압정류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탄소 브러쉬는 무슨 역류? 저항정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접촉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바로 뭐가 되냐면 요놈 4번 탄소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기기의 점검 수리죠. 여기가 키워드예요.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기능사는 필기 문제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다 외우지 마시고요. 키워드에서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 기기의 점검 수리예요. 이렇게 나오는 순간 사실상 누구냐면 바로 달록이죠. 네. 그 다음에 기기의 점검 수리를 위하여 회로를 분리하거나 또는 개통의 접속을 바꾸며 여기서 한 번 더 달록이라는 걸 얘기해줘요. 반드시 뭐다? 차단기를 개로하고 뭐한다? 동작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이 달록이죠. 달록이. 이 DS라고 하죠. 요놈은 모부와 전류만. 무슨 전류? 모부와 전류만 개폐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는 개폐할 수 없기 때문에 달록이를 만지려면 반드시 차단기는 달록이를 제가 여튼 이제 해제하든 무조건 차단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차단, 개로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달록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틀리지 마시고요. 자, 지워볼게요. 그래서 기기의 점검 수리, 그쵸? 이게 키워드였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째, 발전기를 전격 전압에 220V로 운전하다가요, 무부하로 운전하였더니 이 단자 전압이 253V가 됐다고 합니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주는 문제고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능사 문제에서요, 이 전압 변동률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죠.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 전압에서 전격 전압을 뺀 다음에 전격 전압으로 나누고요. 백분율 처리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무부하 전압이 얼마였냐면 253인가요?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220에 곱하기 100 하시면 되죠. 그래서 두드리면 얼마 나오냐면 요놈이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제 조건 바뀌어갖고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 1번이죠. 정답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인데 변압기 YY 결선의 이제 특징이 이제 아닌 건데요. 살짝 좀 저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보는데 사실 보면 이거는 기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론 문제일 수도 있죠. 자, 일단 우리가 YY 결선인데 이렇게 우리는 YY 결선이라는 건 1차도 Y고요. 그 다음에 2차도 뭐다? Y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결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3고적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압기를 한쪽 결선을 델타 결선 잡는데 이 결선의 특징을 잠깐 보면 첫 번째가 1차와 2차의 전압에 따른 위상차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 답이 되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이 Y결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Y결선은 상전류나 우리가 말하는 Y결선이라는 결선 자체가 상전류나 뭐예요?
IL이라고 할게요. IP 페이즈. 자, 선전류가 같죠. 근데 2번이 잘못됐죠. 상전류가 선전류에 비해서 루트 3분의 1배가 된다. 요게 틀렸습니다. 네. 그쵸? 상전압은 선간전압에 비해 루트 3분의 1배 작아지고요. 맞아. 접지가 가능하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저기할 수 있는데요. 안 되면 좀 저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쪼록 여기 좀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틀리신다면 틀릴 수도 있다고 봐요. 좀 흔하지 않는 문제, 우리 이제 기기 문제로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이죠. 다음 중 정속도 전동기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요, 이 분권 전동기의 특성이죠. 이 분권 전동기는 보통 무슨 전동기다? 도화에 따른 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분권 전동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은 우리가 이제 전격으로 운전 시에 전격 전압으로 운전 시에 무슨 여자? 무여자 운전하지 말라고 하죠. 전격 전압으로 운전 중 무여자 운전하지 말 것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계좌권선에 무슨 권선? 계좌권선에 휴즈 삽입을 금지합니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분권 전동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의 입력을 P2, 그 다음에 2차 출력을 우리가 P0, 그 다음에 2차 동선을 PC2라고 하고요. 슬립을 S라고 하고, 동기 속도를 NS, 회전자 속도를 N이라 할 경우에 2차 효율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유도 전동기의 전력 변환에서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말하는 2차 효율은요, 2차 효율은 여기 문자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효율은 출력을 뭘로? 입력으로 나눈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아니네요.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재표현해보면 P2의 P0는 이제 2차 출력인데 요놈을 다시 표현해보면 얘는 1-S의 P2로 표현돼서 날리면 요놈은 뭐가 된다? 1-S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2번도 아니죠. 3번 보세요. 3번은 애초에 해당이 안 됩니다. 뭐냐면 결과적으로 입력분의 손실의 비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4번은 왜 맞냐면 우리가 말하는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속도 N은요. 1-S의 NS죠. 그럼 결과적으로 1-S는 NS분의 뭐가 된다? N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놈도 맞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번이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보면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 11번 문제는 추세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자주 개근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틀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볼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직류발전기에 우리가 계좌의 주된 역할이거든요. 이건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발전기에 직류발전기에 보면 구성 요소가 되는데 첫 번째가 우리는 뭐가 된다? 계좌라는 부분이 있죠. 계좌. 결과적으로 이 계좌의 역할은 기기 내부에 뭘 공급한다? 자속을 뭐한다? 공급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기자죠. 전기자. 요 놈이 바로 뭐예요? 이 내부에 공급되는 자속의 변화를 줘서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발생하죠. 키워드는 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류자가 있었죠. 예, 이 정류자는 만들어진 교류를 무엇으로? 직류로 우리가 변환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브러쉬죠. 이 에너지를 밖으로 뽑아내죠. 브러쉬. 그래서 요거는 내부와 뭐를? 외부를 연결하네요.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한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는 누굴 물어봤냐면 계좌를 물어봤죠. 그러므로 내부에 자속을 만들므로 정답 몇 번이다? 2번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틀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운전 중인 두 동기발전기에 뭐라고 했냐면 두 대의 이제 삼상 동기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이 200V의 전압차가 있었대요. 이때 무효순환 전류인데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이제 세모를 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무효순환 전류 IC라고 한번 해볼까요? IC는 EC분의 2배의 ZS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EC는 양 기기의 전압차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기기의 전압차가 얼마다? 200V였고요. 2배에다가 동기 임피던스가 몇 옴이었냐면 5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이게 몇 암페어가 나오냐면 20암페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3번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좀 그냥 그렇습니다. 요게 20암페어가 답이 될 때도 있고 10암페어가 답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뭐 다 맞추는 시험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가요. 우리가 농형 유도전동기에 비해서 이제 이 이점으로 볼 수 있대요. 일단 이 농형 유도전동기는요. 간편해요. 요 농형 유도전동기가 간편해요. 구조가 간단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조작이 쉽고요. 그리고 효율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이에 반해서 어떤 점이 좋냐면 기동식 기동전류를 작게 하고요. 기동 토크를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 되는 게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2번입니다. 사실 이것도요. 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이제 흔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 권선형 유도전동기 비례추에 보면 2차 측의 저항을 조정해서 슬립을 조정해서 기동 토크를 크게 하고 기동 전류를 작게 한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아마 이제 많이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2번 되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34극에 60메가볼트 암페어에 역률이 0.8인 60헬스에 22,900볼트의 이제 수차 발전기에 전부하 손실이 1.6 이제 킬로와트라면 전 부하 시의 효율은 이 문제도 좀 이제 기출 문제에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요. 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흔한 걸 떠나서 이제 좀 계산결 이제 그 수치가 좀 복잡하죠. 먼저 구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효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력을 뭘로 나눈다? 입력으로 우리가 나눠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 손실의 단위를 한번 잘 봐야 돼요. 요 손실의 단위가 지금 얼마다? 1600kW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아는 이 출력의 단위가 60메가볼트 암페어예요. 그럼 요 놈은 피상전력이 되고 얘는 뭐가 된다? 유효전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 60메가볼트 암페어라는 요 놈을 우리가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유효전력으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아는 유효전력은 피상전력에다 뭘 곱하면 된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요. 60메가볼트에다가 0.8을 곱하면 요놈이 48메가와트가 나오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입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입력은 출력에다가 뭘 더하면 된다? 손실을 더하시면 되죠. 지금 요놈이 바로 뭐다? 출력이고요. 48메가와트죠. 그 다음에 요게 1600kW라는 건 결국에는 1.6메가와트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입력이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얘가 이제 얼마 나오냐면 49.6이 나와요. 요거를 요 48에다가 1.6을 더하면 49.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출력이죠. 출력이 얼마가 된다? 48 정도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얘를 구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이제 이 대략 96.7 요 정도가 나옵니다. 96.7. 네. 그래서 효율이 약 얼마가 된다? 97% 정도 요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제죠. 단위 변환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지. 뭐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습니다.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단상 변압기 2대로 삼상 전력을 부담하는 변압기 결선은 우리가 이렇게 델타 결선 중 한 대가 고장 나면 변압기 2대로 삼상 전력을 부담할 수 있죠. 그 결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V 결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문제 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자,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용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안 지웠는데 변압기를 V 결선했을 때 이용률은 몇 프로인가? 우리가 이게 좀 보기를 먹으니까 좀 지울게요. V 결선을 했을 때 출력은 루트 3에 뭐가 된다? P1의 출력을 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변압기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이기 때문에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를 갖고요. 이때 P1이라는 것은 운전되는 변압기 몇 대? 한 대의 용량을 말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2대를 갖고 이렇게 운전하고 있지만 2대 출력을 다 못 내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제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이용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V결선의 이용률은 뭐가 되냐면 지금 실제로 내가 이용하는 변압기는 뭐예요? 2대를 이용하지만 이 2대의 출력 중 우리는 루트 3의 P1의 출력만 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P1이 약분되니까 2분의 루트 3이 돼서 뭐가 된다? 86.6%의 이용률을 갖는다 이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예.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만 더 고장전 출력비라고 그래요. 무슨 출력비? 고장전 출력비다. 그래서 이 고장전 출력비는 고장전에는 지금 델타로 운전하다가 고장 발생 직후에는 V로 전환된 거죠.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세대를 이용했었는데 고장 발생 이후에는 출력이 뭐예요? 루트 3배로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00 하시면 요게 57.7%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어쨌든 2번이죠. 요렇게 항상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잘 물어보죠. V결선 문제도 개인적으로 교복 문제가 아닐까? 자,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써놨었는데 우리 워드 레오나드의 이 속도 제어는 이제 누구 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문제 풀었는데 직류 전동기에 무슨 전동기?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무슨 제어? 전압 제어법이라고 있어요. 이 전압 제어법 안에 우리는 뭐가 있다?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방식? 일그너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슨 제어? 계좌 제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항 제어법이죠. 이렇게. 아까 그래서 종류가 아닌 걸로 공급 제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도 뭐 이제 틀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좀 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다음 중 SCR에 대한 기호는 이 문제가 이제 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우리 SCR 요거죠, 요거. 요놈. 그렇죠? 단방향 몇 단자? 3단자. 그래서 여기를 에노드, 여기를 캐소드 또는 C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20번. 변압기를 델타 Y로 할 때 우리가 1차와 2차에 따른 예, 위상차를 물어봤는데요. 사실 이건 좀 그냥 우스갯소리로요. 기능사 문제에서 변압기 이제 그 위상차 물어보면 그냥 우리는 몇 도? 30도 찍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요놈은 이제 1차와 2차 이상차가 몇 도? 30도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빨리 한번 살펴보면요. 네. 1번 이제 맞추셔야 되고 2번도 그렇고요. 3번도 그렇고 그쵸? 4번도 5번도 맞춰야 돼요. 교복 문제. 6번도 그렇고요. 7번도 기기의 점검 수리. 8번도 준업 문제죠. 9번 요거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10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11번 이것도 이제 요즘에 추세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이제 그쵸. 좀 그래요. 요것도 저는. 네. 그다음에 요것도 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요, 솔직히 다 볼만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여러분들 25년 2회 전기기능사 전기기기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항상 20개 다 맞추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맞춰야 될 문제에서만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건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이제 여기 1회가 아니라 이제 2회입니다. 2회 전기기능사 CBT 이제 문제풀이 3과목 전기설비 가겠습니다. 역시 뭐 이제 아까 기기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재가 항상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시면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공사 방법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러는데 이런 문제는 진짜 그냥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뭐냐면 금속 몰드 공사 시 몰드 내부에 전선을 접속했다. 3번 보시면 합성 수지 몰드 공사 시 몰드 내부에 전선을 접속했다. 합성 수지관 공사 시 몰드 내부에 뭐 이제 이 전선을 접속했대요. 예.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예. 어찌됐든 전선의 접속점은 어디에서 만들어야 된다? 접속함에서 만들어야죠. 전선의 접속점은요. 우리가 아는 관이나 몰드 내지 덕트는 내부의 접속점을 뭐한다?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사의 전선의 접속점은 뭐다? 이제 내부의 접속을 이제 접속함 내에서 만드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접속함 내부에서 전선을 무슨 접속? 직고리 접속했다. 너무나도 맞는 얘기. 주는 문제다.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서 정한 화약류 저장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뭐 주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약류 저장고인데 기본적으로요. 케이블을 전기기계에 인입할 때에는 그 인입구에서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맞는 얘기고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 맞아요.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인데 기본적으로 화약고 내에 들어가는 조명 설비 공사의 방법은 금속관 공사랑 케이블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화약고 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전기 설비는 단 하나. 누구다? 이제 등기구고요. 이 등기구가 전폐형이어야 되고요. 애자 공사가 아니라 뭐다? 금속관 공사, 무슨 공사? 케이블 공사 이어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주는 문제. 다 기출 문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넘어가자. 자, 3번. 다음 중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 그쵸? 이 주는 거죠. 그쵸? 우리 접지 저항 측정하는데 이 사용되는 거. 계측기로는 어스테스터라는 게 있죠. 접지 저항계라고 하지만 우리가 브릿지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콜라, 오실이 뭐가 된다? 브릿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우리가 이제 2번 어스테스터 되겠죠. 이런 문제는 그쵸 진짜 틀리면 안 된다. 예.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합성수지 전선관의 한 본의 길이는 우리가 몇 메타가 된다? 우리 합성수지관은 한 본의 길이가 몇 메타예요? 4m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3.66 같이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4번이죠. 아니 4번이 아니라 3번이죠. 예, 4m. 넘어가겠습니다. 예, 주는 문제. 자,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서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 가공전선과 동일한 지지물에 시설할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의 위치는 요즘에 보면요 추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라고 합니다. 개정 전에는 병가했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이 병행 설치로 바꿔요. 이렇게 하나의 지지물에요. 제가 고압 가공전선과 무슨 전선? 이때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한 지지물에 설치하면 당연히 전압이 높은 고압을 위로 하고 그 다음에 저압을 아래에 두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지금 요 저압 전선의 위치를 물어봤어요. 고압 전선의 아래 또는 하부에 둔다가 정답이고요. 이때 양쪽 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0.5m, 50cm가 됩니다. 조건에서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부합되면 0.3m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기사 문제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같이 기억해 볼 만해요. 케이블 조건까지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요 문제도 여러분들 정답이 몇 번이냐면 그래서 고압 가공전선의 어디에? 아래에 둔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접지의 목적과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 외우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접지를 하는 주된 이유는 이 접지의 목적은 뭐 이게 흔히 말하는 중성점 접지라든지 보호를 위한 외암 접지라든지 전부 다 뭐다? 안전 때문이죠.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지. 첫 번째가 뭐 전선을 절약한다든지 손실을 경감한다든지 그 다음에 용량을 증대한대요. 이런 건 전부 다 경제성이랑 관련이 있죠. 또 하나 여기서 안전과 관련이 없는 놈 누구죠? 공사비의 절감은요. 역시 뭐예요? 이제 안전과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상전압 억제, 보호개정기의 동작을 확보하고요. 대지전압 저하 모두 안전과 관련이 있는데 사실은 딱 보면 1번이 안전과 관련이 없다라는 걸 딱 아셔야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후광전선관의 최대 호칭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후광전선관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전선관 호칭은 다 외우지 말라고 합니다. 몇 개만 좀 보는데 후광전선관은 우리가 안찌름을 기준으로 한 뭐다? 짝수 호칭을 갖죠. 그래서 가장 작은 게 16mm고요. 최대가 104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남성분들 보면 엑스라지 있잖아요. 우리 엑스라지 105잖아. 그거 기억하면서 찍어주시기 바래요. 총 10종이에요. 10종. 이런 거를 뭐 16, 2, 28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다 외워가면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최소 호칭은 16이 되고요. 최대가 104가 된다는 거. 요거 엑스라지 기억하면서 이제 105 이제 제가 한 건데 이것도 잘 보이네요 요즘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인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7m랍니다. 이런 지지물을 건조할 때 땅에 묻히는 깊이로 우리가 가장 옳은 것은 여러 번 출제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5m 몇 메다? 15m 이하인 지지물은 자신의 길이의 6분의 1m 이상을 배설해줘요. 그래서 지금 길이가 7이고요. 요게 6분의 1이거든요. 요게 계산하면 1.1인가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계산하시면 대략 1.16.
이렇게 1.16 정도 나오거든요. 최소한 이거 이상 매살해야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제 4번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는 숫자 밖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문제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그쵸?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을 약하여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통적으로 기능상 문제에서는요, 이 5개용 비닐 절연전선, 이 OW랑, 그쵸? 요 인임용 비닐 절연전선, 요놈, 그쵸? DV 전선, 이거 아주 전통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1번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압전로에 지락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락 전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바로 보다 ZCT죠. ZCT 제로 커런트 트랜스포머로서 요놈은 사실 이제 FM대로 정확히 표현하면요 앞에 이렇게 비접지라는 말이 붙어요. 비접지 회로에 지락 시에 지락 다른 말로 영상 전류를 뭐한다? 검출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 값을 GR 지락 계전기에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CT는 우리가 계기용 변류기죠.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류하고요. MOF 이거 이제 메터릭 아웃핏이라고 해갖고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를 말하고 PT는 계기용 변압기죠.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해서 이제 계기나 계전기에 전원 공급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죠. 2번. MOF는 이제 계량기 전원 공급하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틀리시면 안 되죠. 여러 번 나왔고요. 이것도 뭐 그쵸. 가공전선로에 우리는 그 지지물에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그 발판 볼트는 지표상 몇 메타 미만에는 시설화해서는 안 되네요.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전주가 있으면 이 전주를 승주할 수 있게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었고 이런 거 끼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최소 높이가 여기 얼마다? 1.8m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4번이죠. 이것도 뭐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선의 접속에 대한 그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문제도 주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싸하게요.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80%. 이렇게 이제 유지라는 말이 들어갔을 거면 80% 이상 뭐 해야 된다? 유지시킬 것이죠. 그래서 20%로 할 거면 20% 이상 감소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 좀 다 그렇고요. 요거 접속부에 당연히 뭐예요? 전기적인 저항이 증가되면 안 되겠죠. 이 정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죠.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게 새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반영된 문제예요. 예. 그래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모든 콘센트는 누전 차단기의 개별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채택된 누전 차단기의 차단기는 중성극을 포함한 모든 극을 차단하는데요. 이때 전격 감도 전류는 얼마인가? 이 개인적으로요. 좀 이렇게 해도 문제가 풀리니까 여러분들 누전 차단기에서 이 누전 차단기 우리가 ELB라고 하죠. 여기서 감도 전류 물어보면 무조건 우리 얼마나? 30mA 기억해 주면 돼요. 이때 하나만 좀 별개로 좀 보는 게 뭐냐면 물기습기예요. 이 물기나 습기를 취급하는 곳에 콘센트를 설치하는데 물기나 습기를 취급하는 곳에 콘센트를 설치하는데 이때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는 감도 전류가 30이 아니라 15죠, 15.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러분들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기능사 문제에서요. 물기습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30이고 물기습기만 얼마다? 15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문제를 풀 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정답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있는 문제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한 저압
이웃 연결 인입선은 우리가 분기점으로부터 몇 메다? 이제 100m. 여러분들 여기에 개정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면적. 다른 말로 이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주가 있으면 전주에서 가정집으로 들어오면 요거를 우리는 가공인입선. 그렇죠? 그래서 지지물에서 수용가로 들어오면 가공인입선. 자, 수용가에서요. 수용가에서 또 다른 수용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용가에서 수용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연접. 다른 말로 이웃 연결 인입선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연접 가로 열고 이제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고 하니까 같은 뜻이라는 걸 기억하자. 이놈은요. 분기점으로부터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이제 미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2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교재에 사실 있습니다. 예.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등 한 개를 3개 이제 2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올바른 배선이에요. 이 사실은 이게 이제 제 수업을 들은 사람은 이거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림 갖고 약속을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3로 스위치 배선이죠. 예를 들어서 3로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전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로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빨리 한번 좀 보면 우리가 3로 스위치는요. 기본적으로 회로도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 전선은 전압선이 있고 뭐가 있다? 중성선이 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이렇게 쪼개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중성선이 있고 전압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3로 스위치는요. 사실 스위치 뒷면을 보면 이 번호가 있어요. 스위치 뒷면을 보면 번호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번, 1번, 3번, 0번, 1번,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1번, 3번은 서로 연락선 개념이라서 그냥 선으로 이어주면 돼요. 여기가 3번, 1번 되셔도 전혀 관련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냥 여기다 0번, 1번, 3번, 0번, 1번, 3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뭐 전압선, 중성선 보면 이게 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선을 할 건데 중성선을 하나 뽑아서 자, 먼저 근데 요거는 사실 여기가 이제 입구인지 출구인지를 줘야 되는데 여기를 입출구 어디로 봐도 가닥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입구로 보고요. 여기를 출구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럼 먼저 중성선에서 전선을 하나 뽑아서 어디로? 램프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번에 전압선 하나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한다? 입구에 있는 스위치의 몇 번? 0번.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은 몇 번끼리? 1번끼리. 1번은 1번. 3번은 3번. 이렇게 연결하면 되나요? 이렇게 했네. 그 다음에 마지막 0번을 어디에다가? 램프에다가. 이렇게 하면 끝나죠. 원래 3로 스위치는요. 이렇게 어떤 방향을 지시해요. 제가 스위치를 누르면 이 방향을 1로 바뀌면서 램프가 점등이 되는 그런 거죠. 자, 뭐 이런 거는 뭐 좀 그렇다 치고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전원 앞은 몇 가닥이다? 2가닥. 3로 스위치 앞은 몇 가닥? 3가닥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배선이 맞는 건요. 몇 번이냐면 전원 앞은 2가닥이고요. 3로 스위치 앞 3가닥이죠. 이게 맞네. 그렇죠? 요게 문제가 잘 나와요. 변하지 않고. 대신 답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그림으로 좀 답으로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잘 나옵니다. 자, 16번. 이런 거는 좀 그냥 그래요. 구광원의 광속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구광원의 광속은, 이제 이 4파이의 i로 표현할 수 있어요. 광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구냐, 원통이냐, 또 이런 것 다 달라지는데, 그냥 편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광도는 이 광도라고 그래. 광도는 광속을 입체각 오메가로 나눠주는데요. 요 놈이 이제 구광원일 때 4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파이의 i가 되는 건데 뭐 이건 복잡하게 들어갈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폭연성 먼지 또는 제 생각에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폭연성 먼지 또는 화약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저하 목내 전기 설비의 경우 어떤 공사라니요? 금속관 공사라고요. 우리가 폭연성 분지는 금속관이랑 뭘 한다? 케이블 공사랍니다. 이때 케이블 중에 캡타이어 케이블은 제외해요. 캡타이어 뭘 제외한다? 케이블은 제외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1번 나가리예요, 사실. 그리고 CD 케이블도 이제 사실 해당이 안 돼. 케이블의 경우는 개장된 케이블이나 무기물 절연 케이블을 써야 돼요. 요게 이제 MI 케이블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MI 케이블이라고 했는데 무기물 절연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요놈 나가리고 얘가 맞아요, 2번. 요놈이 이제 요게 또 틀렸고, 예,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게 이제 요 말 들어가면 안 되죠. 예.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교재에 이제 없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자, 18번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되죠. 조명용 백열전등이나 백열전등을 이제 관광업이나 숙박업의 그 객실에 입구 등에 설치할 때나 일반 주택 및 아파트 등의 그 각실에 현관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스위치. 요 스위치가 무슨 스위치다? 타임 스위치죠. 여러분들 센서 등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 알고 계시면 좋아.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이제 1번이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관광업이나 관광업 및 숙박업에 사용되는 그 객실의 입구 등의 것은 1분. 그 다음에 주택 및 아파트는 몇 분이다? 예, 주택 및 아파트는 몇 분? 예, 3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같이 예, 주는 문제다. 자, 고압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로서 철탑을 사용할 경우에 경관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경관은 바로 뭐가 되냐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떨어진 거리인데 저는 그냥 종류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경관이라고 해볼게요. 네, 이걸 우리가 보통 표준 경관이라고 그래요. 네, 이때 제가 지지물로요. 목주나 A종 철주, 그 다음에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경관은 150m, 몇 메다? 150m 이하를 유지하고요. 두 번째가 B종. B종 철주나 B종 철근 콘크리트주예요. 요때는 250 되겠습니다. 250m 이하. 그 다음 마지막 철탑이에요. 마지막 철탑은 600m. 몇 메다? 600m 이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그냥 부담스러우시면 요 철탑 요거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얘가 제일 많이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네, 되겠죠. 자, 마지막 라스트 문제죠. DV 전선의 품명이 주는 문제죠. 우리가 이제 인임용 비닐 뭐예요? 절연 전선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 한번 살펴보면요. 흔한 이제 좀 특이했던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뭐 1번 저는 주는 문제라고 보고요. 네. 이제 관 내부에서 이제 요게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답은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네, 요거 이제 화약류 저장소. 이게 금속관 케이블 많이 물어보죠. 3번 해야 되죠. 4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5번도 그렇고, 네, 6번, 7번 그렇죠. 8번, 네. 9번도 그렇고, 10번, 네. 11번 주는 문제, 12번도 역시 그렇고요. 13번 좀 저기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개정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누전 차단기의 감도 전류 물어보면 물기 습기 제어하면 전부 얼마나? 30.
물기스기만 15. 요것도 여러분들 이제 이웃 연결 인입선이 연접 인입선이라는 거. 이것도 주는 문제예요. 이거 좀 버려지는 문제. 이거는 이제 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제 16번, 17번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 19, 20 다 보셔야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그 2025년 이제 2회 전기기능사 이제 전기설비 해설이었고요. 너무 많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신 대로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준비하시는 그 기간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